다음 소식은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두 번째 아이템은 이 대외비 유출 논란 속 이 수해 복구 미담 알려져입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대외비인 대통령의 일정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그것도 언론에 공개된 것보다 더 세부적인 일정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같은 날인 어제 오후에 네. 이 김건희 여사가 최근 수해 현장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했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이 집중호우 이후에 피해를 입은 주택과 그 주변을 청소하는 봉사활동을 서너 차례 다녀왔다고 하고요. 네. 작업복 차림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 주민들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소한의 경호 인력을 대동한 채 이루어졌고 대통령실에서 기획한 일정이 아니라 네. 개인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한 봉사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김 여사 앞으로도 좀 이렇게 비공개로 봉사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뭐 일정을 공개하거나 아니면 이후에 이 사실을 알리는 데에는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참 좋은 일이고 미담인데 이 미담이 알려지기 전에 이 대외비 유출 논란이 좀 컸었기 때문에 미담이 좀 가려지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허탈하다라는 반응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 2주간 대통령실 분위기를 보면은 네. 대통령실 안간힘 속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단 하락을 멈추고 소폭이지만 반등하는 모습을 상승세라고 했었죠. 네,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또 이렇게 논란이 터지면서 사실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외부에 유출되는 건 대통령실 자체로도 이제 중대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인데 또 그 유출 채널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이었다라는 점에서 아쉬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유출 문제가 전례가 있었던 만큼 네. 왜 비슷한 논란을 재발을 대비하지 못했냐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일단 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좀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어제 대통령실이 얘기를 한 게 이 대외비 유출 논란에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영 기자. 네. 조사를 해봐서 뭐가 좀 나왔을까요? 네, 일단 경호처에서 이 조사에 나섰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단 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은 이 게시자가 이 국민의힘 당원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호처에서 밝힌 내용은 이 국민의힘 당원이자 팬클럽 회원이 네. 이 해당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내용을 알려줬고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뭐 어제 오후 브리핑에서 계속 죄송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 대구시당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름아름 알려지면서 이렇게 일정이 유출이 된 것 같다 이런 해명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여러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 사전 공개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이 일정이 네. 고스란히 노출된 이번 논란에 대해서 지금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야당에서는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 이게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순실, 이 과거 이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이 대통령 연설문이 유출이 돼서 네. 정호성 부속비서관이 구속된 바를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시와 좀 비유를 했고요. 네. 이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근본적으로 팬카페를 좀 해체하는 게 낫지 않냐. 이 다음에도 이런 일이 터지면 이 윤석열 정부에 정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뜻을 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팬클럽이랑 관련해서 지금 반복해서 뭔가 이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통상 연예인 팬클럽을 보면 이 팬클럽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거의 약간 뭐 파파라치 수준으로 굉장히 좀 세밀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사적인 내용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김성환 위원님, 지금 뭐 제2부속실 신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뭐 대안처럼 얘기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 제2부속실이 있으면 팬클럽이 있어도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과거에 영부인 팬클럽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없죠. 홍준표 시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팬클럽은 있었어요. 네. 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팬클럽 없던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은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영부인은 그런 자리 아니잖아요. 근데 영부인의 팬클럽이라는 게 있고, 뭐 과거에 이제 팬클럽을 운영했던 변호사는 자신이 언론과 그 기사는 사라졌지만 인터뷰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팬클럽 만들어달라고 얘기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김건희 여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팬클럽에 개입됐다고 하는 건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팬클럽을 통해서 자꾸 리스크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또 이 전혀 관련이 없고 완전히 연을 끊었다라는 소식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대통령의 어찌 됐든 간에 뭐 국민의힘 당원 쪽에서 그게 유출이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팬클럽이어서 팬클럽 사이트에다가 거기다가 팬클럽에다가 대통령 공개 일정을 이렇게 막 비공개 일정을 이런 식으로 막 올려놓는 행위들이 발생하잖아요. 네, 네. 그것도 또한 어찌 보면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김건희 여사부터 시작됐던 리스크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발적으로 해체를 하든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나는 관계 끊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팬클럽 더 이상 운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하든 뭐 권유를 하든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거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관저공사를 사적으로 아는 업체가 맡았다더라, 사적 채용이 있었다더라, 김건희 여사가 취임식에 초청했다고 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뭐 관련돼 있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다더라 이렇게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리스크를 어떻게 앞으로 다 감당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 안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안 한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 조용한 내조하겠다고 얘기해놓고 그것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신주단지 떠받들듯이 그 약속은 지키고 그 이전에 약속했던 건 왜 또 안 지키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수해 현장에 가서 남몰래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해도 이게 빛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네. 기존에 있었던 리스크 딱 없애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금방 또 이미지 좋아지는 거 아니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남몰래 뭔가 선행을 하든 계속 해나가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뭐 지금 그게 안 좋은 악재하고 좋은 호재가 막 뒤섞여가지고 국민들은 제대로 좋은 일로 평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이 악재와 호재가 뒤섞이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한 논란이 지금 계속 나오다 보니까 공수처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김건희 여사의 이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과 이 대학원 동기가 네. 지금 대통령실에 채용됐다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요. 이 어제 국회 법사에 참석한 이 김진욱 공수처장 향해서 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수 있겠냐 이런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네. 공수처장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 등을 포함한 특검법도 지금 그 김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공수처가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할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고발도 돼 있죠? 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할 생각이 계십니까? 예, 저희 검토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저희가. 네, 박범계 의원의 질의였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요. 네. 주요 질의 대부분이 네. 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공수처장이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연유로 특별감찰관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어제 박범계 의원이 법사위에서 이 특별감찰관 얘기를 한동훈 장관한테 이렇게 공격하면서 하다가 역공을 좀 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박범계 의원이 특별감찰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 한동훈 장관에게 좀 동의를 구하다가 네. 조금 부메랑을 되돌려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 현직 법무부 장관의 어떤 발언, 신경전 하나하나가 굉장히 화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희 제작진이 준비해봤습니다. 직접 만나보시죠. 특별감찰관의 7억 7천만 원 정도가 매해 쓰여지고 있는데 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니까 장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유념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동의합니까? 특별감찰관 국회에서 추천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이 장관이 되시면에 특별 진행하자고 대통령께 요구를 하셨어요. 위원님 이 7억 그 부분은 2021년 맞아요, 것이니까 맞아요. 위원님께서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때 추천을 요청하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하셨으니까요? 자, 옛날 말고 지금 얘기합시다. 옛날이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전례를 보는 것이죠. 옛날 없이 오늘이 없고 오늘 없이 내일 없잖아요. 자, 정리해 주십시오. 박범계 위원님. 예. 네, 저희가 안 들리실 수가 있어서 조금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박범계 의원이 이 특별감찰단 필요한 거 동의를 하냐 묻자 이 한동훈 장관이 예전에 이 장관 의원님이 장관 시절에 그때 어떤 추천 요청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반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박범계 전 장관이 네. 추천 요청을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언제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박범계 장관이 좀 말문이 막히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때 이제 옛날 얘기하지 말고 지금 얘기하자 이야기를 하니 웃음이 좀 터지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도 한동훈 장관이 다시 한번 옛날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냐 이야기를 하면서 좀 쐐기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무튼 이 마이크가 꺼진 후에도 이 두 사람 네. 계속 설전을 이어갔고요.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인터뷰를 통해서 네.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한동훈 장관의 비판을 좀 더하기도 했습니다. 박범계 장관 전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한동훈 스타일이라는 게 이제 네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일국의 장관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 장관이 갖고 있는 무게감, 어떤 철학적 고뇌,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감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렇게 대응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말장난인데 스타일이 보니까 첫째는 우기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말하기. 거짓말도 해요? 외국 갔다 오면 보고서 만들지 않는다. 과거에도 그랬다. 저는 만들었습니다. 또 물타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지금 있는데 그것 때문이라도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비용 타령으로 이렇게 물타기했다는 말씀이고 마지막에는 권인석 의원 질문에도 그 뭐 질문 같지 않다라는 그러한 오만하기. 그래서 이 네 가지. 네, 이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 사이에 이 신경전 아닌 신경전이 또 대단한 그런 상황입니다.